네,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 또 이른바 4월 위기설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불안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형 거래설, 북한과 중국의 비밀談판설까지 나오면서 북핵 국면의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한반도 정세 점검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북한이 4월 15일 이 태양절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이죠. 어제 오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 행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그 규모라든가 또 그 결과를 볼 때 저강도 도발 시나리오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미국 언론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잽을 날렸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일 열병식에서도 그 무기들을 배치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수위를 조절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고강도 도발로 분류하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은 도발은 자제를 하고 대신 중강도나 저강도 도발은 계속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25일 창군 기념일이 남아있는데 북한에 창군 기념일이 남아있는데 이때도 이런 패턴이 계속될지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살짝 간보기 도발, 저강도 도발을 했습니다만 4월 25일 이 즈음을 한 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 뉴욕타임스를 보면요, 북한의 어제 미사일 도발 실패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자교란 작전의 결과다 이런 분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좀 신빙성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교란 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은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뉴욕타임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발사의 왼편이라고 하는 교란 작전이 있는데 다만 이번 어제 그 미사일 발사 실패 또는 미사일 발사가 교란 작전에 의한 결과인지 이거 징후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 스남, 항공모함 칼빈 스남이 싱가포르에서 항로 변경을 해서 이제 한반도 해역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 날짜를 보면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태양절 15일에 중요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먼저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칼빈 스남은 아직 한반도 해역 근처에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이나 돼야 동해에 도착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4월 5일과 어제 또 신포에서 발사가 있었는데 미사일 종류 아직까지 우리 군 당국도 그렇고 미군 당국도 4월 5일과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무슨 종류인지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란 작전과 관련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보도가요. 미국이나 타이완 언론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비밀 접촉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좀 믿을 수 있습니까? 네, NBC 13일에 미국의 NBC가 13일에 중국 최고위 협상가가 북한과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타이완 중앙통신이 어제 보도에서 중국과 북한이 경제 지원, 안전 보장, 또 핵폐기 3년 시한 이런 것들을 놓고 협상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자세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전부 다 사실로 보기에는 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3년 시한으로 해서 폐기를 한다 이런 종류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들은 즉시 협상에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해서 잘못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약간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북한과 중국이 비밀 협상을 할 가능성, 이것은 개연성, 가능성 아주 충분하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든 옵션에 대한 언급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허버트 맥메스터 보좌관 어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카불 방문한 계기에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명백히 발언을 했다는 걸 소개를 했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인데 다만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발언도 했습니다. 모든 옵션 중에서 중국 동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런 옵션을 마련하라. 또 이에 따라서 맥메스터 보좌관은
중국 또 다른 동맹국과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의제에 올려놓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어서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옵션을 다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초기 단계이고 지금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의 협의 속에서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알아봐라 이런 것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군사적 옵션을 지금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옵션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배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주요 일정을 보면 미국 펜스 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동이 있는데요. 1시에 회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오찬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준비된 원고를 일방적으로 낭독하는 그런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핵심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의 아들로서 또 한미 동맹을 혈맹으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위기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설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위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호 기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된 발표를 내놓을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펜스 부통령과 같이 온 참모 중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형식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간담회 형식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고 백그라운드 브리핑.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은 말하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는 비공개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주 민감한 발언인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이제 비공식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알려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사드를 가능한 조기에 배치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거 전문가 레벨인 백악관 보좌관이 차기 정부가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한 내용 그 자체도 내용적으로는 틀린 게 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차기 정부가 결정하는 형태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왕선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